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야 대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삼성 이재용 회장과 만나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갈지, 한미 통상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재용 삼성 회장과 갖고 있는 이 저녁 모임에서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삼성이 지금 대미 투자, 해외 투자가 아니라 국내 투자의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다만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재계와 원팀을 이루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역대 용사들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계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대단합니다. 요즘 고생은 바가지 쓰면서 하고 계시지만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최인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 전에 시더 이천님, 한애리님, 녹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칭찬, 좋아요 꾹 해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축하할 만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 대표 기자로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가만있어. 거기 왜 아직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MBC 오늘, 기자 때는 뭐 대통령실이든 정부부처 그걸 출입을 했는데 했죠. 지금 고발뉴스가 그래 안 돼 있었어요? 오늘 예. 사실 이제 발표가 났죠. 예. 네. 그동안은 처음 들어가지고. 네, 저희는 현장만 하고 대통령실을 특별히 출입할 이유가 없었던 게 그래. 출입 신청을 했는데 네네. 받아들여졌다. 그렇습니다. 네. 나는 그동안 뭐 고발을 하도 너무 전문으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예 뭐 고발 뉴스는 아예 등록 자체를 안 시켜줘서 이제 새로 했는가 이렇게 저희가 했었지. 소속돼 있는 인터넷 그 기자협회가 아예 배제가 됐어요, 윤석열 때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신청해서. 네네. 이야, 정말로 이상호 기자님 축하합니다. 녹수님. 그럼 이상호 기자님이 이재명 대통령께 이제 손들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 네. 브리핑실에서? 필요한 질문 있으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출입 기자들을 등록을 받아서 이제 뭐 과거에는 언론사 뭐 종사자가 몇 명이고 뭐 카메라 기자가 몇 명 출입할 수 있고 거기에 1등급, 2등급, 1진, 2진, 3진 나누어서 소위 말하는 서열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만 평가해서 갔고요. 또 일부 주간지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밑보여가지고 아예 출입을 3년 내내 못했던 뉴스토마토도 있고 또 일요신문도 실제로 피해를 많이 일요신문도 그 한 번씩 쓸 때는 오지게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찍혀가지고 출입 거부당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와서 대통령실 취재를 하라라고 했으니까요. 1인 유튜버 하시면서 고발뉴스 지금까지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상호 기자가 출입을 하게 돼서 축하한다는 말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축하. 와, 지윤이님도 와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하나 제가 간단하게 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 출입 기자들이 이제 기자단 조지로 온다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기자들 좋아하고 제가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한국일보가 좀 전에 기사를 썼다는데 이상호가 기자단 잡으러 쳐들어온다. 뭐 그런 영상을 저희 고발뉴스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올린 것도 아니야. 다른 데서 올린 건데 한국일보 기자님 저를 그 경계하고 조지는 건 좋은데 팩트로 조져야죠. 명색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면. 네. 제가 그 대표님, 우리 이상호 기자님,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청와대 녹지원 있지 않습니까? 녹지원에서 출입 기자들하고 처음으로 참여정부 때 치고는 처음으로 봄에 이 야유회 비슷하게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2005년 봄에. 그게 2025년 봄에, 26년 봄에. 2005년 제가 부대변인이 있을 때, 청와대 비서관이 있을 때 망년회에서 영빈관에서 막 기자들 다 모아놓고 수석들하고 다 한 300명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에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있기 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수석님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내년 봄에 꼭 한 번 더 합시다. 이래갖고 제가 성사시켰습니다. 출입 기자가 되시면 청와대 녹지원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야 되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예.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 언론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 배신하고 물론 뭐 그렇게 자, 떠밀었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아재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출입 기자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장윤성 기자, 박경환 기자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네. 자, 모두 대통령실 출입해서 이제 제대로 국민들의 아이 권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인사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00분이 벌써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시청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우 기자께 이제 여쭤봅니다. 원래 이제 안티 삼성 또는 삼성이 재벌로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리고 반드시 시정해야 될 점을 엄청나게 이제 지적해 오셨는데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 특별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마 지금 이제 만찬이 진행이 될 텐데요. 특별히 배석자 없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삼성에서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계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이게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원팀으로 지금 호흡이 잘 맞고 있다는 지적인데 사실 삼성에서 상당히 뭔가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최인호 의원님? 지금 한 650조? 근데 지금 548조를 투자해달라고 압박을 하고 지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재계와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묘안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면을 짜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듯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독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어그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엊그제 이제 LG하고 현대 이제 그 자동차 이제 회장을 만났고 오늘은 삼성은 단독으로 만난다. 왜 삼성은 단독으로 만날까라는 부분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네. 삼성전자 자체가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뭐 독보적인 1위였고 지금도 뭐 1위,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54조에 달하는 대미 현지 투자 계획을 삼성이 지금 세우고 있고 지금 패키지 딜이다 해서 뭐 2+2가 좀 연기는 됐습니다만 결국 미국과 통상 그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보 문제, 통상 문제, 외교 문제 등등 이 다 패키지로 해가지고 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제 협상에 좀 지렛대가 더 생긴다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가장 뭐 원하는 것은 현지 투자해라. 그러면 관세 이거 당신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투자 많이 하면 현지 투자 많이 하면 당신들 좀 봐줄게. 일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또는 투자액이 늘어나면 일본보다도 조금 더 좋은 협상 조건도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뭐 식의 뭐 시그널이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지 투자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투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재용 회장에게 실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만약에 현지 투자를 했을 때 실제 대미 협상에 어떤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렛대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좀 따져보지 않겠나. 대통령의 성격이나 뭐 일 스타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요. 아마 그 2+2가 좀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힘, 대미 투자의 힘 이런 것을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서 협상 전략을 세우고 또 현지로 갈 구윤출 부총리에게도 불러서 또 삼성이 이랬는데 좀 더 자신 있게 해봐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닦겠다. 제가 소설 하나만 좀 써볼까요? 나름대로 취재는 돼 있는데 워낙 이게 좀 사안 자체가 파급력이 있는 거라서 소설이라고 일단은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돈으로 흥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15%가 아니라 25%로 다시 갈 수도 있다. 네. 분기별로 체크해가지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재무장관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단디 준비해 와라 말이야. 니네 선물 보자기 좀 보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전공으로 맞서는 것은 하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패키지 딜이 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북한 카드가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다각적으로 취재한 바를 약간 저 뇌피셜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재용 회장이랑 지금 대북 관련 이야기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제 취재를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에이펙 10월을 두고 결국은 동북아에서 새 질서가 수립될 것이다 라고 세계 정치학회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미국이랑 중국의 문제인데 시진핑이랑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백악관에 따르면 시진핑이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에이펙을 앞두고 방문하더라도 방문하겠죠. 그 동선을 그렇게 짜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김정은과 관련된 카드를 이렇게 펄럭펄럭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서 김정은 그리고 이재명, 트럼프, 시진핑이 함께하는 4자 회담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를 계속 국제 정치 사회에 지금 아젠다로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 큐에 북한 문제까지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좋을 나위가 없는 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통일부, NSC, 국정원이 총동원돼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북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취재로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도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 기자님들이 이거 바쁘신지 기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시그널이 뭐였습니까? 뭐냐면 어제였죠. 국정원이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 75년인가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를 55년 만인가요? 중단했어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바로 북한에서 대북 단파 라디오를 5개 채널로 송신했거든요. 지난 55년 동안. 그걸 중단했다는 건 대단히 엄청난 의미인데 북한에서 그 5개 단파 라디오 방송을 방해하기 위한 방해 주파수를 10개를 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바로 당일 즉시 방해 전파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년의 대북 시그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북 스피커 방송 중단하자마자 당일날 북한에서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풍선 중단하고 북한으로 난파된 6명인가요? 북한 주민 보낼 때도 우리 그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연락이 돼서 북한에서 마중 나왔어요. 당일날 계속 지금 북한에서 치고받고 아다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쿵짝이 딱 맞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나서서 중단했는데 당일날 했다. 이거는 지금 각계각층 지금 지금 그 중국에 있던 소위 말하면 휴미드가 윤석열 정권 치하에 완전히 그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휴미드 대신에 삼성을 위시한 이른바 중국에 있는 그 수출 라인들이 있습니다. 무역 라인들이. 그 라인이 총 가동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지금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은 단독입니까? 아니면은 본인 고발 요새도 하고 난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태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예, 그런 단독으로 한다고 일단 올려놓으면 오늘 조회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이를테면 물건은 어디가 텄습니까? 현대가 대북 사업은 물건을 텄죠. 그렇죠. 근데 현대 재미 못 봤습니다. 그죠? 삼성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는지 아닌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이상호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금 만나서 대북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미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저도 이제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네. 종합 패키지 딜이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패키지 딜의 내용으로 보면 그냥 한두 가지 주고받고 방위비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큰 그림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정부에서 관장하는 주요한 산업 측면에서 미국에서 수주하는 금액이 1억 달러, 10억 달러, 100억 달러를 훨씬 더 능가하는 엄청난 딜이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던져 놓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협상이 깨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합 패키지 딜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딜의 크기는 상상 초월이다. 국내 경제 살리는 것, 민생 정치적 안정 문제가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놀랄 만한 큰 뉴스를 국민들에게 선물로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가시죠. 아니 뭐저 그 예고편으로 사실은 아까 예. 이상호 예고편으로 기자께서 그 단파 우리가 중단했는데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북에서 상응하는 조치 교란하고 방해하는 전파를 그냥 송출 안 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남쪽에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작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만큼 이런 것은 서로의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우리가 안 알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뭔가 반응에 그 상응하는 긍정적인 조치가 서로 또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뭐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평가의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하나 더 그러면 보태서 말씀하십시오. 아, 지금 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엄청난 패키지들이 일어날 거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사실 예측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캐나다랑 60조 잠수함 수주가 지금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60조 잠수함이면 엄청난 건데 사실 미국의 요구와 수요는 캐나다 잠수함부 60조보다 훨씬 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그 패키지 딜 속에 포함되면서 사실은 엄청난 그런 후속 경제 관련된 보도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가 어디냐? 조선, 방산, 원전 셋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외교적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정권 출범 6개월 내에 미국과 담판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시작이다. 한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세계 평화와 그리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한번 해보겠다. 중국도 지금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시진핑 10월 29일 30일입니까? 30일 31일입니까?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올 수 있다. 트럼프도 오너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면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강대국이 대한민국이 나섰는데 움직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의 논리는 그랬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획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할 만한 중요한 지금 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그 일이 성사되길 바라면서 우리 박수라도 한번 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예 김치국을 좀 마시려고요.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 미리 알려드리면 이제 부담이 돼서 더 열심히 잘 해가지고 결론 내지 않겠습니까? 성과 만들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워낙 실용주의자고 꼼꼼하게 디테일이 아주 강한 분이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저는 아주 우위에 있는 결과적으로 윈윈하지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특히 조선업 아까 언급하셨는데 우리 불경 해양수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트럼프 발 조선 수주가 대한민국 기회가 올 것이다. 일본은 지금 30년간 그 도크, 배 만드는 도크 있지 않습니까? 도크를 이제 좀 정설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많이 늘리려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는 그 배 수주를, 신조 수주를 주문을 못 합니다. 미국이 경쟁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해군력이라든지 또 유사시에 군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배의 용량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바다의 패권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 미국에. 이런 측면에서 약 4,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신조, 건조 계획을 트럼프가 갖고 있고, 네. 일본도 그걸 보고 지금 이제 도쿄에 대한 투자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일본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조선 사업이 워낙 우리나라에 비해서 뒤지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최대의 수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삼성이니 뭐 대우니 현대니 이런 조선업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막 연일 상종가를 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재밌는 게 이번 내란 수사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팩트가 나왔는데 아직 중앙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네티즌들은 많이 아시는데 지금 그저께인가요? 우리 조갑재랑 정규재 옹이 대표 두 분이. 네. 할아버지 예. 두 분이 오찬하고 나서 요분들이 이제 대통령이랑 한 얘기를 다 계속 지금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상당히 외교상 결례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뭘 좀 해주십시오. 뭔 얘기였냐면 시진핑이 에이펙에 올 거라고 대통령이 그랬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거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왕에 하셨으니까 시진핑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네. 11월 29일 날 대만에 다녀옵니다. 네. 대만에 왜 갔다 왔어? 너 대만 카스테라 먹으러 갔어? 한간 여행했네 하라고 그 내란 세력들은 조졌대요. 근데 지금 인과관계가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갔다 오고 나서 민진당, 대만의 여당인 민진당이 12월 5일 날 대한민국의 쿠데타는 정당한 것이고 이 북한과 통하는 종북 그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 필요 불가결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을 민진당이 공식적으로 내요, SNS에서. 네. 요게 인과관계가 그동안 안 알려졌었는데 내란 특검의 조사 결과 정보사령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문상호가 민진당에다가 그 이야기 입장이 나오도록 군사정보국인가 그쪽을 접촉해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만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틈만 나면 지금 양안 간의 관계인데 우리 문제처럼 우리가 마치 총알바지라도 해줄 것처럼 계속 커미트먼트를 했어요. 그저 생각나시죠? 얘들이 내란 직전에 가가지고 민진당한테 우리가 쿠데타 할 테니까 지지발언 내달라고 작업했다는 내부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 뭐 이런 걸로 수사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진핑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양안 관계에서 그냥 전쟁 불사하고 대만 편 들던 윤석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균형감 있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훨씬 우호적일 수밖에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에이펙에 시진핑이 우호적으로 참석할 거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미국, 특히 중국은 왜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야 하느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이런 것들은 결국 목표이거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신뢰가 지금 굉장히 돈독해지는 과정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양국이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을 공유했을 때 더하기 빼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미중 관계도 개선하고 한중 관계도 개선하고 이럴 만한 정부가 지금 역대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지금 바뀌고 있다. 전성절에 우리나라 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친중이 되고 자 그걸 가지 않으면 반중이 되고 친미가 되고 반미가 되는 이런 논리가 우리가 보수 진보의 개념으로 나눴던 것과 비슷하게 국익을 놓고 외교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쪽이 같이 이익 봐야 되는데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먹히고 있다는
분석을 외교 전문가 교수가 하더라고요. 와, 이거 획기적이다. 맞습니다. 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방산 원전 쪽이다. 조각재 대표 아까 언급하셨죠. 정규재 대표가 했던 말씀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자유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원전 실행 기술이 없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설계회사인데 러시아와 지금 중국만이 단독으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시설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엄청나게 필요할 것인데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한국과 미국이 정말로 일치되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정규재 대표님 말씀을 제가 옮기면서 이런 정도로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더라도 정말로 대통령 잘 뽑았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드실 텐데요. 그래서 삼성이 갑자기 왜 좋아져 보입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죠. 조선, 예. 방산, 예. 원전 예. 다 부울경에서 밀집된 산업들입니다. 전통 야, 산업. 계속 그러네. 불경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해양 수도를- 전국 방송 스픽스에서 지금 불경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해양 수도 부산의 해수부를 이렇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구강로 이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북구강로 개척하려면 쇄병선 만들어야 되고 쇄병선이 전 세계에서 수천 척이 앞으로 수주가 될 것 같으면 조선 기술이 있었는데 그 조선의 밀집 지역은 어디입니까 산업이 네. 부울경 아닙니까? 그 전쟁기지로 부울경을 잡기 위해서 해수부를 미리 탁 현지에 이전한다. 이게 다 앞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내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시죠. 예. 뭐 또 타운홀 미팅 광주에서도 성공했는데 부산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기대가 만땅입니다. 기대 만땅이다. 시민들께서 그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만에 그 수만 명이 그 몰려 들어가지고 추첨을 했거든요. 아, 사연 이번에 사연을 신청받았어요. 오. 그러니까 다들 환영하는데 다 오세요. 그런데 일단 골고루 좀 이슈가 다양한 이슈가 이야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연으로 정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장소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까? 아직 엠바고 상태입니까? 엠바고죠. 시간이랑 장소는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 아깝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국민의 알 저 권리를 내일 지금 맡고 갑니다. 있는 제인호 저 내일 의원께서 갑니다. 저 내일 저도 갑니다. 알고 있지만 발언을 못해야 될 게 있어서 누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것도 엠바고다라고 해서 말씀 못 엠바고를 드렸는데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지키면 바로 이사오 기자 잘립니다. 우리는 이사오 기자 잘리는 거 볼 수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약속이니까요. 내일 그러면 가면 첫 번째 해수부 이전 문제 어떻게 됩니까? 질문 당연히 나올 테고 두 번째 가덕도 신공항 그렇습니다. 공사 현대건설 중단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사도 해야 되죠. 특검도 해야 되죠. 특검 안 되면 상설 특검도 가야 되는데 빨리 추진해야 되고. 내일 그럼 몇 시간 동안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강조해서 2시간 10분, 20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도 아시잖아요. 한 3시간 정도 내일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갈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최인호 의원의 정치적 경쟁자 또는 정치적 일단 친구 예.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일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왜냐면 여야 간에 같이 다 해야 되지 부산 정치. 아니 통 크게 야당 시장이라도 초청했죠. 초청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예. 자, 초청했는데 참석한다고는 통보 받았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잘 됐네요. 혹시 내일 그러면 울산이나 경남도지사나 울산시장도 같이 옵니까? 아니 내일 부산 시민과에 대하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참관 자체도 일단 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장 나오시고 최인호 민주당 재선국회의원이 가고. 시정평가 대한특위위원장. 예, 너무 깁니다. 특위위원장이고. 그럼 전재수 지금 해수장관도 이제 같이 참석하는 거죠. 그거는 내 체크를 못 했네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묘하게 하여튼 지금 이제 내일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면 대통령과 함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부산이 정말로 이렇게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또 부산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대통령과 가야죠. 타운홀 미팅 당연히 하면서 가셔야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좀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오늘 근데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예. 뭐 잘 돼 가니까 좋은 거죠. 아니 욕해야 될 게 지금 주제가 꽉 있는데 욕해야 되는 주제로 못 넘어가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어서 정말로 저도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주제 좀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과연 혐의는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입증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마 술술술 불 건데 결국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혐의를 자백하거나 또는 특검에서 입증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압수수색 하면은 하나마나한 압수수색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검찰 행태를 보면. 근데 오늘 여러분들 뭐 영상으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법 뭐 똘똘하게 챙긴 듯한 박스 2개를 딱 들고 나오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거의 실제 진정성을 가지고 압수를 하면 아무리 꽁꽁 싸매고 숨겨도 정말 그걸로 인해서 유추하고 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료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상당히 좀 그 압수수색을 진정성 있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와중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곧 재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 이미 내란 특검 초도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CCTV 관련해 가지고 이미 다 뭐 타임코드 대조하고 이미 진술한 내용과 다 다르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제는 심경을 정리한 상태가 아닐까. 더 이상 이거는 뭐 내가 새치혀로 뭐 이렇게 모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술을 위한 질문을 위한 자료가 준비가 되면 이번에 들어가면 한덕수 총리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자 감정을 그런 생각이 완전히 빼고요. 네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네네.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입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냥 나오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꼬린이 거의 99% 확실하다고 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네네. 그러면 공범으로. 이게 그렇죠. 주요 공범으로. 주요 공범으로 가면 20년 이상인데. 그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최상목이 왜 이렇게 가실권에서 안 보이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최상목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면 내란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입수한 걸로 지금 보여요. 당장 그 내란의 밤에 있었다라고 하는 1급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 비상경제 그렇죠. 기구 논의. 그리고 당일 아침에 이미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또 의결됐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상태고요. 그러면 한덕수만 해도 이미 그 개입을 세게 한 상태인데 그걸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가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한덕수 총리가 뭐 중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처음 임기 초반부터 그 탄핵될 때까지 대행까지 3년 넘게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는 게 2차례 이상입니다. 또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러 들어가는 거는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또 아니 뭐 윤석열 그 술 좋아하는데 아유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 총리 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씩 3년간 계속 만났는데 작년 3월달 총선 직전부터 뭐 사령관들 모아놓고 술자리에서 벌써 계엄에 대한 시사 뭐 이야기했다는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의 그 진술에 따르면은 분명히 작년 3월달부터 계엄을 시사했고 준비했고 당신은 뭘 하고 점점 더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했는데 하루에 한 번꼴로 만났다고 예상되는 한덕수와 총리와 그럼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겠냐?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총리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또 한 잔 먹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것들 어떻게 싹 썰어버리려 했는데 좀 연구해봐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나는 높다. 그럼 한덕수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뭔가 큰 사고를 치겠구나 라는 부분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건 틀림이 없고 네. 특히 작년에 하반기 들어서 국회에 와서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그 태도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들이 자꾸 국회와 의도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의도적인 그 틈새 벌리기 차원을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뭔가 맹물을 쌓으려는 답변 태도가 달라졌어요. 고함도 지르고 장관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결속 맹분과 빌드업을 해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일선에 섰던 게 한덕수였습니다. 국회 와서 그 보십시오. 그전에는 공손하게 예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정색을 하고 받아치고 오히려 더 고압적인 자세로 빳빳하게 그래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저는 계엄에 대한 정서적 빌드업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그 비포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네, 그 뒤에도 저는 좀 더 뒤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좀 더 뒤에, 네, 좀 더 그러니까 뒤에. 내란 이후에. 내란 이후에는 더 많죠. 그렇죠. 계속 거부권 그 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 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임명 계속 거부하다가 아니 그것도 공범 아니면 그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니, 당연하죠. 방해할 이유가 없는 당연하죠.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이완구 법제처장 그 완전히 그 양반은 또 자기가 임명을 했고 자기가 했지. 그 다음에 또 그 조희대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이재명 당시 후보 공선법으로 이제 후보 자기 발달시키려고 빛의 속도로 막 고법까지 돌려보내고 하는 와중에 딱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대선 출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또 후보 강제, 후보 교체, 국힘에 그렇게 다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그냥 뭐 아이고 뭐 아니면 도다 나는 뭐 이왕 몸이 되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이 아니고 그 전부터 뭔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계엄을 준비했고 또 실패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 분위기나 이 역관계를 변화를 시키려고 또 다른 쿠데타, 네. 또 다른 내란 정권의 연장은 자기가 대통령 돼서 나는 성사시키고 완성시키겠다. 이런 게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죠. 제가 요만큼만 보태자면 예. 그러니까 내란 과정에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동참했던 것도 사실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에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구테타 정권 내란 정권 재창출의 주연으로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범 또는 종범이었다면 이제 주역으로 나타난 게 바로 한덕수 대망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스픽스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보도해 드렸던 걸 다시 한 번만 환기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란의 밤 도대체 한덕수가 뭐 했지? 그거 가지고 뭐 종범이냐 뭐 주요 종사자냐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 타임 코드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 플러스 그 이후에 내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한덕수가 했던 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전부터 이후까지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중요한 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스픽스에서 그때 방송해 드렸던 것처럼 2월 말경에 권성동 그리고 저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그리고 한덕수 셋이서 한덕수 그때 당시에 저 그 모가지가 날아간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쌍권총 누구죠? 권영세 세 명이서 한덕수를 탄핵이 불발될 거를 예상해서 한덕수를 세워서 정권 재창출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한덕수가 화면 나가리 되고 돌아와가지고 대행하면서 이상한 기행을 하고 내란 세력을 위한 엄청난 적극적 공세, 이완규를 비롯해서 한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모종에 뭐가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전 과정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주요한 공범 또는 그 이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지금 나와서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술술술 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뭔가 정상 3자로 구속은 되겠지만 풀려나서 그냥 죄를 상당히 좀 면하자 줄이자 이런 계산이 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하고 똑같이 아예 끝까지 묵비권 또는 조사 거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도 비슷한데 결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되 나머지는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는 사전 모의도 있지만 사후 내란 뭡니까? 동조죄 이런 것도 다 내란 범위에 내란죄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
계엄 이후에 한덕수의 행적은 분명히 내란을 더 합리화하고 내란을 일으킨 그 세력들의 정권 연장 주역이 됐었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이 기자님 말씀대로 특히 이완구 법제처장을 임명하려 했다. 네. 국회 추천은 임명 안 하고 위원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받았는데도 안 하고 이완구를 하려 했던 거는 딱 알박기로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법소원 내면 재판 받아야 된다는 5대 3은 되지 않습니까? 5명 채우려고 억지로 하려 했다.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내란 정권 헌재 연장이고. 구테타 미수죠. 아니 그러니까. 자,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특검에서 곧 추가 소환을 한다. 그렇게 해서 진실 제대로 밝혀서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소환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이제 정말로 한창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제 사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인지는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중간 광고 보고 와서 계속 더 파이팅 있는 국힘 한동훈, 우와, 거기다가 홍준표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2판, 4판, 합의 6판이 되고 있는 국힘 상황 더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 모을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하도 자주 나와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아주 만족감이 좋습니다. 만족감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국힘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17%까지 떨어졌다는 게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4%, 이진숙 총리 후보자 지명철에 잘했나 잘못했느냐라는 데서는 74%가 잘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잘했다는 이야기 일단 빼고 국힘 지금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국힘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어떻습니까? 국힘 더 내려간다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 있다. 국힘 지지율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다. 예. 와. 제인호가 맞다. 제이도가 맞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한때 집권 여당이었다가 지금은 야당이고 108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있는데 지금 107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17%밖에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 17%를 자세히 보시면요. NBS 서울이 11%가 나왔어요. 이야. 서울이 원래 보십시오. 한 자리 숫자 지금 네, 서울이 내려간다니까. 내란당이 재미 좀 봤단 말이에요. 그동안 서울에서 40%뭐 이렇게 나왔었지 봤죠, 않습니까? 봤죠. 근데 서울에서 11%면 아니, 이거는 지난 회복이 그-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 두 달 전 큰 덩어리. 대선에서도 서울에서 김문수 표 제법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11%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번 대선에는 패배했고 다음 지방선거 때 불경, 대구, 경북만 확실히 먹고 우리는 그냥 쪼그라든 지역당으로 가버리자라고 결심을 한 아니 겁니다. 부울경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울경도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제인호가 있는데 어떻게 불경을 먹어요? 얼마 체인을 전에- 떠났어. 굳이 부울경은 포기한 거라니까 이미. 그럼 알겠습니다. 그 이미 한 그러면 자리 숫자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대구 경북밖에 없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대구에서 모 인사를 정직원 인사 만나니까 뭐래요? 이 대구 경북도 이제 해볼만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아유 예 그런 말씀 처음 듣는데요. 불경은 엄청 신경을 써서 민주당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대구 경북까지 해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 논의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근데 대구 저 궁금한 게 예. 대구가 사실은 그 소비 쿠폰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내란당이랑 대구가 제일 반대했었거든요. 네.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재정 건전성에 이건 치명적이다. 그 되게 비판적이었던 곳인데 이번에 소비 쿠폰 지급하는 날 첫날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제일 높더라고요. 14%가 넘게 지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네.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구 경제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전국 폐업률 1위, 부산 경제 어렵다 그러죠. 대구에 와서는 방구도 끼지 마세요. 아니 부산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 말씀을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찍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경북을 특별히 좀 이게 지지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파리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울부짖음인데 홍준표가 있을 때 민생지원금 한번 줬습니까? 이거 포퓰리즘이다.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대구에 12명, 13명입니까? 대구 경북 다 합쳐 25명 이럴 겁니다. 야, 지금 대구 경북이 제일 어려운데 민생지원금 나오니까 가져가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욕이 나게 쓰시면 되는데 이 정치권이 지금 대구 경북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이 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17%. 서울이 11%가 문제가 아니라 국힘이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요? 전체주의 총통?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차라리 대구 경북은 아직까지 35% 나오네요. 그러니까 불경이 아니, 보십시오. 35%는 70%, 부산이 80% 나오다가 민주당이 35%. 34에 국힘이 19잖아요. 그런데 무슨 불경을 자꾸 끼워 넣습니까?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은 같이. 34대 19로 완전히 더블 스코어네요. 예. 그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힘 관계자의 말씀을 전언하는 것이고 영남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대구 경북은 너무너무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지금 대구 경북 경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다 이재명한테 책임 떠넘기고 말이야. 자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놓고 정말로 누구 말마다 빨대 딱 꽂아놓고 필요한 만큼 아예 그냥 섭취하고는 지금 하는 꼴을 보시라고. 자, 국힘 이야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극우정당, 극단 세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힘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누가 이제 당대표 됩니까? 김문수가 당연히 되는 거죠. 된 거죠. 네. 된 거죠. 한동훈이 사실은 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른바 이제 반 김문수의 유효적인 사실 대항마였는데 한동훈이 뭐 일단 안 나간다고 하면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선수가? 뭐 아니, 한동훈이 저- 이제 탈락하면은 네. 그렇죠. 이제 조경태가 한동훈은 의미가 이제 있나요? 안철수를 뒀겠죠. 조경태 안철수가 연합하면 의미가 조경태는 있나요? 아마 또 마지막에 또 다이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럼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를 만나니까 한동훈이 만나니까 안철수가 무조건 고다. 또 안철수의 그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니까. 그 단일화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일단 바상비를 보자. 왜냐하면 사실은 한동훈 고민을 많이 한 것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미 시도당 위원장들이 친윤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중간 허리들이. 최고위원도 몇 명을 뽑을지 모르지만 5명 뽑으면 아마 4명은 친윤이 될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집단지도 체제에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도 n분의 1인데 그러면 6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4명, 5명이 다 친윤이면 뭘 의결할 수 있습니까? 핵심안을 올려도 싸움밖에 안 되고 5명은 딱 투표합시다. 대표님 의결합시다. 시도당에 뭐 아무리 지침대로도 시도당 위원장들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또 결의했습니다. 그럼 먹히겠어요.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지방선거 해봤자 친윤기득권이 계속 발목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100점 100패. 그러면 내란이 있고 난 뒤에 대선 패배 이후에 첫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거기서도 참패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끝이다. 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안철수 미래가 혹시나 소의 뒷발에 이제 쥐잡듯이 만약에 안철수가 대표가 됐다 하면 보궐선거라도 어디 나가가지고 국회에 입성하려는 막 그런 생각으로
대표 출마는 안 자, 했느냐. 저희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이분들을 분석해 주는 것에는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바로 전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대표 누가 되느냐, 김문수 후보 몇 %입니까? 당대표 될 가능성? 뭐 그냥 통계적인 가능성으로 보면 현재로는 거의 100% 100%. 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 몇 %입니까? 저는 장 뭡니까? 장동혁 장동혁. 의원. 예. 장동혁. 전 사무총장. 장동혁을 초반에는 그 친윤들이 상당히 좀 띄울 것 같은데요. 자, 김문수와 또 뭐 소위 말하는 좀 개혁적으로 보이고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장동혁을 띄워서 두 사람 간의 일단 구도. 그러니까 안철수는 3강 구도가 아니고 2강 1중 정도로 밀어버리고 마지막에 둘이서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시소게임 하는 것을 만들고 만약에 장동혁이 진짜 한 믿을만하다 하면 저는 마지막 선택으로 장동혁을 세워서 김문수 너무 올드하고 대선 패배 참패 뭐 내란 옹호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꾸려는 그런 유혹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 일단은 두 사람을 띄울 것 같아요.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은 예. 제가 드린 질문은 김문수가 당 대표 될 가능성이 몇 %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막 그래 뭐 설명 없이 꼭 결론만 장동혁을 띄워도 결국은 김문수가 되겠죠. 확률이 몇 %냐고요? 한 70%. 70, 그럼 30%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네요. 제가 이 질문을 길게 드린 것은 원내대표가 지금 누굽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겸 예. 네. 원내대표는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경북 김천. 김천입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지역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김문수 예. 대구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 예. 그리고 고등학교를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죠. 그러면 민주당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대표는 경선해서 자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국힘은 당대표 경북 영천 당 원내대표 경북 김천 바로 옆에 붙었죠. 거기에 또 삼천이 바로 유명해요. 붙었어요. 삼천이라고 있어요. 영천, 예천, 김천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저런 이제 우스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경북 출신 두 분이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하는 전국 정당이 최초로 탄생할 것이다. 어머. 그러니까 영남당이 아니라니까요. TK당이라니까요. 아니 그분들은 영남당이 아닙니다. 영남당이. 그분들은 부울경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영남당으로 참 제가 그분들도 참 딱한 부울경은 이번에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제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이제 당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느냐. 국민들은 다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힘세고 친윤으로 극우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장악하는 이 구도에서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정당과 어느 지점까지 협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정 파트너보다는 국정 파토너. 파토너 이런 말이. 이건 뭐 국정의 그 협력적 상대자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지 뭐 내란 수계와 그 병풍이 되었던 동조자로서의 내란 뭐 당연히 좀 해체돼야 될 정당이고 그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그걸 떠나서라도 대선 이후에 보여준 행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일주일 만인가 두 번에 걸쳐서 밥을 샀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통합적인 그런 행보에 좀 손발을 맞춰가지고 뭔가 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가. 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저는 이제 국정 파토너에 그렇습니다. 불과하다. 파토너 맞고요. 아주 강력한 파토너인데 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분당 가능성을 네. 한동훈이 안철수를 만나면서 좀 타진을 직접적으로는 말은 안 하더라도 네. 대충 느낌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정 파토너 이상호발 파토너 이 도저히 이제 구제불능이다. 한동훈이 생각할 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예. 지금 전환길이를 뭐 출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되고 윤희숙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부르지도 안 하고 종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도 이 당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20명 원내교섭단체 만들 수 있나? 그 계산도 할 것인데, 자, 안철수를 만나. 안철수는 명수가 뭐, 철수도 잘하지만 탈당도 명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당적을 몇 번이나 옮겼습니까? 여야 합쳐서. 예. 자, 그러면 언제든지 맹부만 있으면, 안철수식 맹부만 있으면은 탈당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분당을 하면은, 분당을 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뭔가 가늠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자, 분당 강성까지 이제 언급했습니다. 근데 불경 이번에 민주당 잘할 수 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번에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 또 한 사람이, 한 분께서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와, 지금 기라석 같은 후보, 잠재 대선주자 한 분이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야, 이거 전형적인 특검 수사 피하기다. 02700-8080 너가 지금 전화했잖아, 전화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대표 출마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최인호 의원께 위협적인 당대표 국힘 후보인데요. 이분이 오늘 이 사람이,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단절은 필수입니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정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7070번으로 호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어요. 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미 입건되지도 않고 소환조차도 되지 않은 저에 대해서 무슨 특검의 조사 대상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 메시지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당대표 출마의 변 02800-7070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 제작진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이 했던 국회 기자회견 장면의 그 내용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단절은 필수입니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정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7070번으로 호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어요. 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미 입건되지도 않고 소환조차도 되지 않은 저에 대해서 무슨 특검의 조사 대상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복귀 안 된다. 계엄을 옹호하는 것도 안 된다. 야, 그러면 정신을 차린 것입니까? 아니면 변심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윤석열 사람이 아닌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결론은 사기입니다. 사기다. 사기극입니다. 예. 당장 이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쇼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경쟁자 최인호 왜 의원님. 자꾸 주진우를 경쟁자로 부산을 합니까? 대표하고 국힘을 대표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양반이 뭐 시장 나옵니까? 대표 선언했는데 자꾸 경쟁자를 하십니까? 예, 대표, 예, 대표가 아니고 대표가 아니고 대표인데 아니, 어떻습니까? 저 말 윤석열은 이제 짓밟고 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는 꼴이라는 게 왜 저 모양이냐고 해야 됩니까? 뭐 일종의 이제 우리 그 이상호 기자님은 사기다 했는데 뺑기 치는 거죠. 와, 뺑기 친다. 아니 그러니까 특검 방탄용 그 출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방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770-8080. 자, 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전혀 최명 은폐와 관련된 경로 이후에 직후에 이뤄진 그 전화는 했지만, 통화는 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소환을 안 했잖아요. 소환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뭐 있다고 내가 그 자꾸 그런 식으로 방탄 출마라고 주장합니까? 이런 식의 아주 소극적인 변명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단절은 필수라고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주진우의 그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적이나 행보나 말이나 은행들을 보면 한동훈하고 가깝습니까? 윤석열하고 가깝습니까? 윤석열하고 매우 가까웠죠. 한동훈은 그냥 친했을 뿐입니다. 한 몸.
그런데 오늘은 또 단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과. 이거 뺑기라는 거죠. 그 사기와 뺑기 똑같은 말인데. 근데 뺑기라는 말은 일본어입니까? 우리말인데 소금입니까? 페인트의 경상도식 그 사투리죠. 페인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기치는 그 페인트 모션 할 때 그 우리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아니고 그말 안 썼습니까? 뺑기도 알죠. 그런데 네. 아니 그 왜냐하면 주진우 우리 그 말 잘 안 쓴다고요. 뺑기. 서울 사람들 앞에서 뺑기라고 하니까 이게 한 번씩 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데 구수합니다. 사기의 부산 페인트 모션이죠. 페인트 모션. 페인트 모션인데 주진우 우리 저렇게 좀 젊지만 뭐 젊고 뭐 개혁적인 보수 이거는 너무 좀 뭐랍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사악해야 되나? 자. 참 너무 눈에 딱 보이는 이제 와서 대표 출마하면서 윤하고 단전하겠다. 그럼 그 이전에 윤을 옹호해왔고 윤을 옹호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논리로 야당을 지금 우리를 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건 뭡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주진우의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입만 가지고 나불대는 것이다. 이렇게 HSK님 주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런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논평하시는지 댓글로 좀 주시겠습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전체가 다 사기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뺑기란 말 감옥 대상자들이 말이 많네. 이런 말씀. 김홍숙님은 주진우 의원 터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요. 푸른솔님은 웃기는 주진우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야, 저거 법사위에서 최상병 청문회 할 때 민주당과 박은정이 7070 공격할 때 빠져나갔는데 너 용서 못하겠다. 가을온이 시원하다님 말씀 주셨고요. 너 감방 가야지 박말복님. 야, 정말로 표 얻으려고 쇼 뒤지게 하네. 고추 할멈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초선이 당대표 소가 웃겼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와, 이 너무 심하다. 천의 얼굴이면 입에 뭐 하여튼 공업용 그걸로 돌려야 된다고. 아, 너무 이런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읽었습니다. 판도로님께서는 뺨기칠이라고 주셨고요. 야, 얼굴 자체가 뺑기다. 쭈쭈쭈님. 아이고. 하여튼 와, 이 뭐 야, 이 댓글 좀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정도라면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도록은 좀 댓글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진정한 민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진짜 황당했던 게 저들은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보면 뭐라고 그랬어. 계엄 옹호하면 안 되고 윤호기엔 하면 안 된다. 과거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그러면 저거 당장 지금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지사하려고 일단 모면하려고 전문용어로 뺑기 치는 건데 페인트 모션. 만약에 저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통렬하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당연하죠. 그리고 지발로 가가지고 조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도인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기보단 뺑기가 맞는 것 같네요. 어감이. 이를테면 지금 불 났는데 막 불 끄는 척해. 지금 뒤늦게. 왜 불 꺼요? 자기 뒤에 화약고가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뒤늦게 지금 불 끄는 척하고 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참 저런 걸 국회의원이라고 뽑은 건지 국힘은 야, 그냥 실형이 답이다. 맞습니다. 자, IK 박님께서 주셨고요. 국힘당은 용서가 안 되는 위원정당 해체가 답이다. 강동석님. 가정스럽고 사악하다. 청소부님. 개가 웃겠다. 박정호님. 그리고 마진용님, 박혜승님, 주진우 구라치지 마세요. 모두 뻥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입만 반짝반짝하네 총님. 야, 정말로 참 이런 말씀 여러분들 주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대국민 사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치고 있는데 그래도 국힘을 믿을만 하다라고 설사 여러분들이 국힘을 지지했던 적이 있거나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분이 이 역전의 용사를 본다면 그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지 좀 철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저게 살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주당과 경쟁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쟁해서 우리도 수권 능력이 있네 라고 최소한의 국민들 앞에서 역량을 보여줘야 우리가 내는 세금
덜 아깝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진우 의원을 보면서 아유 참 사실 욕이 요만큼 올라오는데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 저 사람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대학에 가서 법학 전공하고 사법고시 하고 날고 기는 좋은 자리에 마지막에 하는 인생, 그리고 나이가 70, 80도 아니고 이제 40 정도 넘긴 그 정치인이 부산 해운대 갑에서 집도 하나 없이 부산 해운대 지역구인데 주소도 하나 없이 뻔뻔하게 부산 해운대 갑을 자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안 좋은 거 보더라도 꼭 그 안 좋은 것을 욕만 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도리냐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요. 대통령실 출입이 확정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나와주셨고요. 부산서 정말로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건설의 비리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최인호 의원님도 오늘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더 감사드리면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 케이크는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쿠키 지금 좀 드시면 쿠키. 되고요. 자, 쿠키 광고는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좀 할 이따 때 제 하세요? 원샷으로 일단 좀 보여주십시오. 쿠키 이렇게 맛있는 수제 쿠키인데 자, 좀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구나. 자, 예. 지금 아유, 인터넷 감사합니다. 비교원 광고를 야. 쿠키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비교원입니까? 아니면 더 착한 보험이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맞는 것인지 혹시라도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하는 것인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정말로 1644-1236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드리는데요. 정계환 광고 보고 전화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분들이 저를 아주 신뢰하고 믿고 있고요. 저도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멤버들, 지사장, 본부장 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훌륭하게 정의롭게 보험 설계와 안내를 해주는 분들을 제가 존중하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점검 전문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필요하신 분들 꼭 1644-1236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냉감 친구와 관련된 거는 아까 광고 드렸습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로션과 선크림의 만남인데 이것도 지금 요즘 아주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퍼스트랩 선세럼 50ml짜리가 2개 드리는데 22,900원이면 와 이거 미백 주름 개선 효과 있고요. 로션과 선크림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르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1:1 구성 22,900원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광화문 살롱의 유기농 쿠키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이 30개가 여러분들께 배달됐는데요. 4만 몇천 원 하는 것을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리는데 100% 유기농 밀가루로 쓰고 있다. 정제왕과 커피를 정말 한잔 하고 싶으면 이 유기농 쿠키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주문 한번 오늘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누구 말 맞다나 홈쇼핑 하면 오히려 정치평론보다 더 낫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맞습니다. 오늘 드셔보시니까 맛있습니까? 아 정말로 이 바삭바삭 너무 고소합니다. 원래 예, 유기농 하면 약간 좀 감칠맛이 그럼요. 떨어지는데 예, 예. 맛있네요. 아 맛있고 맛있습니다. 이상호 기자 원래 광고 잘합니다. 이거 들고 한번 해주시고 오늘 광화문살롱 너무 좋아할 수 있도록 광화문살롱 쿠키 자 맛이 어떤지 직접 품평 좀 해주십시오. 이걸 잘라서 이제 광고로 써야 되겠다. 맛있잖아. 광화문 살롱 쿠키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 이상호 기자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고발뉴스도 아주 탄탄해지고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있는 거 이상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제 또 최강욱 의원께서는 부치상을 당해서 굉장히 이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어제 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니 최강욱 의원의 모친께서 그래도 참 스픽스에서 최강욱 TV 많이 자랑해줘서 진짜 고맙다고 해서 제가 눈물이 갑자기 날 뻔했습니다. 모친께서도 방송을 보고 계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방송을 빌어서 최강욱 의원의 부친께서 정말로 명복을
제가 명복을 꼭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최강호 의원의 팬이라면 그 부친 상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면서 좋은 나라로 가시길 다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복을 빌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해주신 제인호 의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을오니님, 추추추님, 우주몽상가님, 요한님, 레더님, 테레사님. 야, 테레사님은 스픽스 너무 재밌다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친구가 되어주셨군요. 똑바로 말해님, 얌얌 이고모님, 이명철님, 김성아님, 녹수녹수님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내일 저녁에 훨씬 더 강력한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시 50분 매일 오전 10시 50분 정치본색이 시작됩니다. 다시 이제 리뉴얼해서 출발하는데요. 정치본색 진행자로 TBS 메인 앵커 18년 동안 하셨고 오마이뉴스 진행을 했던 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연 앵커가 정치본색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50분 이제 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색다른 모습으로 정치본색 역전의 용사들과 차별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역전의 용사들하고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